네, 저희 이제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국박간담회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부 순서는 좀 정돈된 자리에서 저희 정책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 옮겨서는 국박간담회에서는 이제 후보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정책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편하지만 또 진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로 간담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포함해서 두 번째로 이춘희 예비 후보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국박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를 후보님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세종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를 끌고 세종시장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또 마음을 모아서 그 뜻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의미 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시민들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자리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저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시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오신 단체들 인사 이렇게 박창대 차장님부터 네. 네. 세종환경부면학 박순대입니다. 네. 세통사라고 세종통일을 사는 모임의 대표 연주원입니다. 네. 저는 세종참여단체 11년대에서 일하고 있는 성정입니다. 네, 세종민주화운동 개선사업회의 박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의 녹색심장 장남들을 지키는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에서 사무국 일을 보고 있는 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 IWC의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실 거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단체별로 모은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정책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10개를 각 단체마다 이렇게 10개 정책 과정으로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시민 저희 단체, 각 단체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걸로 이 10개 정책 제안을 딱 보셨을 때 원부님께서 이거는 진짜 바로바로 동의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혹시 그런 게 있으셨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정책별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개 과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드렸는데 네네. 내용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취지가 명쾌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생명안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명안전 기본법 제도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좀 네. 동의를 한 부분이고 네. 또 디테일은 나중에 또 네네네.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렇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 간담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그 1번 안전 부분은 4.16 세종 시민모임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후보님께서 이제 개략적인 건 아시겠지만 실은 이제 사회적 참사 그동안에 있었던 그래서 4.16부터 뭐 인근에 있었던 오송참사에서까지 어떤 그런 참사, 재난 부분에서 시의 어떤 그런 역할, 책임, 그리고 예방, 사후 대책 이 부분에서 책임 순위를 좀 명확히 해서 그 이후에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서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1번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세종환경운동연합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번에 금강수목원 동북성 지키기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환경연합하고도 따로 또 요 내용으로 말씀을 충분히 좀 드렸었고
뭐 며칠 전에 또 네트워크에서는 또 정책 감각을 진행을 했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30년 동안 이렇게 잘 가꿔와진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과는 다르게 숲속의 수목원으로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세 번째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명소인데 여기를 온전하게 좀 잘 보존하고 그 전에 중요하게는 민간 매각을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 시장은 또 MOU를 또 재작년에 내줘서 적극적으로 민간 매각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행히도 뒤늦게 뭐 국유화 건의를 하긴 했지만 거의 뭐 정부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입찰 공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민간 매각은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해주시는 게 이게 거의 충남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 매각의 주체이긴 하지만 세종시의 인허가권이나 뭐 용도 변경이나 또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실제 개발 계획을 갖고 여기를 매입 의향을 보이는 뭐 건설사가 됐든 민간에서도 세종시가 여기에 뭐 더 많은 면적의 개발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충분히 뭐 해줄 수 있겠거나 뭐 이런 가능성을 보이면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들 텐데 그 반대로 우리는 남개발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더 뭐 개발 면적 늘려주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준다면 아마 여기 의향을 보이는 민간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는 한 20-30% 정도의 세종시가 키를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그 매각 주체는 아니고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세종시의 역할이 또 세종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시장이 되시면 그 사전에 이제 세종시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나 뭐 이런 데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좀 공공의 숲으로서 공공의 숲으로 보존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지금 한 15만에서 20만 이 정도 연간 이 정도 이용하는 수준인데 아마 리모델링도 좀 더 하고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뭐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숲속의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를 더 좀 잘 활성화하면 뭐 50만이 아니라 뭐 제가 보면 7-80만도 이용할 정도로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수도에도 위상에 걸맞는 그런 곳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의 품으로 불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꺼번에 좀 듣는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남들보다 시민모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는 장남들 일대 야생동물 보호 지역 지정 및 법적 보전 체계 구축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크게 보면 장남들과 합강과 세종보가 있는 금강까지 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여기를 보존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강이고 세종시의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용과 보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곳은 금개구리라는 상징적인 동물로 인해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전 체계조차 없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체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 세종시에 이관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세종시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존과 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그 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습지보호지역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지역, 그리고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곳과 이용과 완충이 되어야 되는 곳,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정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세종이라는 상을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선은 이제 쭉 얘기하시면서 있다가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덧붙여서 관련 이게 이제 저희가 열대 정책과제라고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한 문장으로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라 뒤에 물론 이제 관련해서 내용은 있지만 충분히 이제 뭐 정책화하거나 하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촘촘한 내용들은 더 이제 방향성 이런 걸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공약화하거나 정책화할 건지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경, 전남도까지 말씀 나눴고요. 통일 부분에서 통일문화예술 행사교칙 말씀해주신 우리 세통삼 대표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 미래는 남북 통일이 되어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희망이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또 많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남북교류 기금이라는 게 지금 예치돼 있죠. 시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억 정도 예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지금 남북 교류한다는 것이 좀 힘든 얘기고, 그럼 국내에서라도 이런 그 통일문화 축제라든가 예술문화 축제, 또 통일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제도 있을 테고, 연극제도 있을 테고, 또 나라 같은 데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 예치되어 있는 거에 이걸 가지고 그 행사를 그 단계별로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호응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기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은 아마 대체로 통일과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아마 유도가 됐을 것 같은데 관련 행사를 뭐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좀 구체적인 것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 때 시장이 되시면 작년에 10월달에 그건 한번 할 수 있고 신중히 이 남북협력 교류기금을 사실 이번 시정에서 좀 다른 식으로 혼내서 쓰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좀 그 부분이 막힌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통일문화예술 행사 유치 관련해서는 또 이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복지 부분에서 YWC 홍진영 차장님 네, 저희 세종시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 연명의료 결정을 좀 빨리 한 사람들한테 건보료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겠다고 했고, 저희 세종 YWC는 생명 존중 운동으로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웰다잉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치원의 같은 아파트에 어떤 어머님과 70대 어머님과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제 남자 아들과 이렇게 살고 있는 아들이 갑자기 유전병도 아닌데 누게릭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막 굳어지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2월 20일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편한테 일어나 입혀주는 거, 침대에 눕혀주는 거 이거를 열흘을 부탁을 하시고 열흘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근육은 계속 굳어가고 심장도 굳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 삭관을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살률도 많고 이러니까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을 계속 펼쳤으면 좋겠고, 또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저희 세종시는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어르신들이 많다고 했던 연도면에 가서 저희가 이제 육회기에 자서전 쓰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글도 써보고 오랜만에 막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세종시가 좀 따뜻한 교육들 또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든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좀 더 확실하게 저희 시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WCA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사회 전담부서 설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좀 막연했는데 이게 좀 이제 올해부터 좀 가능해질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이제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설치가 시민참여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법이 아마 올해 상반기 적어도 하반기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게 행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올해는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시민참여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시민들이 정책을 참여를 행정에서 이제 전담해 주는 것 그리고 공론하고 수기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크게 세 틀로 기본법 내용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17개의 그 광역자치단체에 관련해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권과 관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감사위원회나 형식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어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총리실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인권위원회도 사실 저희 보면 아시겠지만은 행정부 그러니까 즉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좀 담당하고 시민들의 참여는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세종시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실제로 요 제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시민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귤이 나중에 와서 팽개화되지 않도록 좀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서 정책을 같이 행정에서 소화낼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 저희가 정책으로 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면은 타 시도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면 대부분 이제 행정이나 이런 업무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발탁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기본법이 이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어서 시민사회 전담부서라고 하는 건 아마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다시 드렸듯이 어떤 취지를 살려서 시민들이 실제로 정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기 공론을 계속 펼쳐내고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 제안을 드린 거고 이게 눈앞에 현실화 되어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약간 감개무량합니다. 네. 요것도 저희도 그래서 참여연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순환 가능자원의 공공수거 체계 강화를 제안합니다. 요거는 YMCA에서 제안을 해주신 건데 어제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공공수거 체계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문제가 어쨌든 간에 그 직매립이 안 되고 공공순환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있는데 체계 강화를 제안해 주신다고 해서 요게 이제 수거 체계를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에다가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요 체계를 좀 공공수거 체계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잠깐 덧붙이면은 실은 이제 세종에서도 직매립,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직매립이 허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제도가 정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세종에 와서 민간에서 이제 처리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근데 2030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거는 아마 공공면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어떤 순환 가능한 이런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수고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체계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어저께 이준홍 총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8번은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정책 제안으로 이거 뭐 복지 관련해서 사단법인 세종여성에서 제안을 해주신 건데 세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가정 양립, 충분한 보육 지원,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육아맘을 위한 시간 일자리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공공기관의 임직원 여성 할당제, 남성의 가사 및 육아활동 장려 캠페인이라고 해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주신 게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후보님께서 이해는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도 저희 이제 세종 교육희망 네트워크에서 내주신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세종시하고 행정하고도 뭐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함께 지금 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교육재단 공동 설립을 추진합니다. 라고 해서 시와 교육청이 분산 운영 중인 돌봄 평생교육 예산과 교육 플랫폼을 통합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육기반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능사업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종민주운동 대승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세종시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심플한 제안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12.3 내단으로 온 국민들이 이제 불안에 떨어야 했고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핵심 공공정책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는 내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속 삭감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기조의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함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세종시는 아직 그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참여단체 그리고 제출해주신 단체분들의 정책 제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님께서 좀 편하게 쭉 얘기된 거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한 15분 정도 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15분. 네. 1번 문제는 아까 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금강수목원 문제는 일전에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정리해서 제 입장 보도자료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강수목원은 충남도에서 자기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그것은 또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남도의 예산을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것이고 또 원칙대로라면은 이게 세종시 출범할 때 세종시로 이관되었어야 될 재산인데 그때 우리 세종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시 출범할 때 그 입장 대변을 충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충남도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은 자기네들한테 편한 대로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일관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좀 그런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나을 것인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 행정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산림청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목원 관리, 산림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끌어들여서 산림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중앙공원 2단계로 남아있는 장남들의 핵심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방치 상태로 있다 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잘 모델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대로 이 공간이 공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도 얼마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2030년이 우리 시 건설 마지막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계획을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LH공사에서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적어도 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환경 보존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모두 우리 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 이제 도시 건설을 시기까지는 이건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좀 잘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행복청이나 LH공사가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행복청이나 LH공사는 실은 그런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가 나서서 행복청 LH와 시민사회 그리고 또 환경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빨리 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서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는 공원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결국 이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가버넌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문화예술 행사 유치 그 부분은 제가 동의 말씀드렸고요. 전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북한과 뭐 구체적으로 해줄까 들어간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인물 중에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김종서 장군의 육진기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육진 그러니까 한경 북도 이쪽에 가보고 또 우리 또 김종서 장군 그 묘역 주변에 그 땅을 좀 들고 확보해서 김종서 장군 기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유소스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육진을 좀 잘 표현하는 그런 공원도 좀 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그건 뭐 통일기금과도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선 이제 북한과 관계가 잘 조성이 되면 좋아지면은 육진 방문은 하는 사회다 이런 것들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때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런 일들도 좀
추진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뭐 통일문화예술행사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좀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 자살률 1위 도시 참고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제 우리 청소년 전문가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 자살률도 좀 굉장히 높고 또 노인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별칭이 행복도시인데 그러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가 이런저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음 건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 같은 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담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뭐 청소년들 상담하고 받으려고 30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살 충동 느끼고 있는데 30일 기다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노인 문제 중심으로 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또 노인들, 청소년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마음 건강 문제도 챙기고 연령 오래가든지 또 일다의 문화 저희 전에 김준식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 전담부서 설치. 시민사회 전담부서 우리 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전담부서도 필요하겠고요. 저는 제가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늘상 1등을 했던 부분이 참여행정, 정책 참여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거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책 품질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시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수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세종시대라는 이제 구호 그것은 제가 반드시 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직매립은 기본적으로 매립은 이제 금지를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14군데 정도가 되어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를 참 묻었거든요. 묻어서 이제 불법 매립을 해놓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지하수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환경부 지원을 받아 하나하나 지금 제거를 해가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씩 이렇게 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발생이 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소각도 물론 환경 문제를 많이 시키긴 하는데 그동안 우리 기술 발전이 있어서 소각인데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전동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종시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400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리 용량이 100톤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위탁 처리를 하고 1년에 100억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0톤짜리 처리하는 지금 신중리에 그냥 실제로 8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50톤 정도 처리를 못해요. 이게 그 정도 하려면은 이제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도 있잖아요. 50톤짜리 처리하는 거나
400톤짜리 처리하는 거나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좀 크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폐열도 생산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도 생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수적인 그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막상 이런 일 추진하려고 보니까 편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인데 지금 또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직밀입은 어떤 식으로든지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구체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로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이게 우리나라 것만 안 썼는데 일반 행정, 일반 자치하고 일반 주민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반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교육이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그래서 교육 따로 주민자치 따로 이렇게 갈리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육자치하고 일반 주민자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장 때는 어쨌든 시장하고 교육감이 교육협력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달 만났었습니다. 매달 만나니까 그때 나오는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불통 상태거든요. 빨리 좀 부활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게 소위 돌봄하고 보육하고 또 교육을 분리시킬 때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하고 최규진 교육감하고 먼저 얘기를 해서 이거를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좀 정부 정책을 이끌고 나갔던 그래서 교육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당시 여성가족부죠 성평등 이런 3개 기관이 같이 좀 협의를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현장 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은 우리 민회에서 안 하더라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집현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왕성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세종시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주관해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드렸던 말씀이 세종대왕으로부터 이름만 나올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소위 집현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집현전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혁명의 지도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특별히 혁명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 때처럼 토론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집행에 나가는 세종대왕 시절에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저도 해보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참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추구했던 일이기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이고 그 바탕에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15분 걸렸나요? 네,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 외에도 다음 뭐 보시면 22개 과제라고 해서 그 각 단체마다 시민사회가 어떤 세종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22개 과제라고 저희들 이제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화하고 하실 때 세종에 있는 시민사회 이런 내용들이 좀 정책에 잘 녹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네네네 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그 다른 분 아까 그 장남들 이야기하실 때 방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물론 사람들한테 방치도 될 수 있고 거기 사는 생물들에 대한 방치도 될 수는 있지만 그곳이 지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지금 상태가 개선될 수 있지만 환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존을 위한 여건이 지금 저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보존되도록 하려면 보존해야 될 것들을 좀 잘 지정해서 그곳에 함부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그 대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원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죠. 75만 제곱미터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확실히 보존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활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머리만 떼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금 세종보 말씀도 해주셨는데 세종보는 지금 딱 대치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세종보 막아가지고 물을 담자 그럼 환경단체 쪽에서 결코 용납을 안 할 거고요. 그렇다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세종보를 해체하자 이것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정쩡한 상태에 물은 어쨌든 세종보를 낮춰가지고 물을 흐르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상의 상태라면 세종보를 해체해가지고 원래의 건강 모습을 찾는 것이지만 그 상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물이 흐르도록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상태 휴전 상태죠. 당분간 좀 시민들 뜻이 한쪽으로 좀 모여질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게 되면 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저는 휴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그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시민의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를 구성을 해서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걸 찬성하는 측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반대하는 측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시민들이 모인 그 수기하는 그런 공론장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결정 권한은 이제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라고 해요. 한쪽은 해체하자, 한쪽은 활용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정치계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환경부에 제시하는 거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시절에 제가 제안했었던 것은
어쨌든 금강의 자연화, 하천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세종강만 보지 말고 금강 전체를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환경 관련해서 꼭 제가 지켜야 되겠다 싶은 게 합강 습지입니다. 그는 다행히 지금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 잘 보존이 되고 있고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이거를 환경 보고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처음 그때 우리가 도시 개발할 때 2006년도보다 2006년도하고 20년도인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들이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 좀 질문하면 네. 지금 그 세종 예산이 지금 심각하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콘텐츠 때문에 해보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괜찮다면 이 어려운 시 예산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게좀 보이시는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보통 교부세 산정 방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법적인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제 김인석 총리도 이제 국가 의제로 지금 채택을 했고 그리고 윤호중 장관도 문제를 강진영을 또 이렇게 하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산정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시스템 자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노력해서 고쳐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결국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고치는 방법이 없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 행안부 당신네들이 와가지고 직접 한번 들여다 봐라. 감사를 한번 해다오. 감사 요청도 하고 안 되면은 감사하면 감사 요청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 국민들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그 해결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도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해찬을 통해서 법안도 좀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절충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절충한 게 이제 그 산정 방법 그대로 놔두고 그때 산정 방법 자체를 정률제를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워낙 강하게 반대하니까 이뤄내지 못하고 그때 25% 가산 받도록 한 게 그때 그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께서 법안 내서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법안 만들어서 이해찬 총리 드렸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면을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 대표님 장관의 시장님이 되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되게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도 문제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 있을 때 그때가 해결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문제는 제대로 드러내서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뭐 자꾸 얼버무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가서 이따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네, 궁금하신 거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써주시면.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먹는데. 안 보고 있죠. 여기도 나오네요. 반찬밥.